주방에선 위생이 생명입니다. 새벽 5시 서울에서 가장 예약하기 어렵다는 파인다이닝 레스토랑 라핀. 칠흑 같은 어둠을 뚫고 가장 먼저 불을 켜는 건 오너 셰프 강민아였습니다. 그녀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텅 빈 주방에 울려 퍼졌습니다. 새로운 설거지 알바생의 서툰 솜씨에 잔소리를 퍼붓고 있었죠. 기름때 묻은 작업복을 입은 노인은 말없이 고개만 숙였습니다. 미나는 몰랐습니다. 지금 자신의 눈앞에서 꾸지람을 듣고 있는 저 초라한 노인이 며느리의 인성을 시험하러 온 요식업계의 대부이자 자신의 예비 시아버지 한식명인 윤태준이라는 것을, 그리고 이 만남이 차갑게 얼어붙었던 그녀의 인생을 송두리째 녹여버릴 줄은 더더욱 몰랐습니다.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당신의 하루가 조금 더 따뜻해질 거예요. 이 이야기는 3주 전 일에서부터 시작됩니다. 2024년 10월 15일 일요일 오후 서울 부암동 한옥 기와지붕이 운치 있는 고택. 이곳은 윤태준 명인이 40년을 살아온 집이었습니다. 마당에는 수십 개의 장독대가 질서정연하게 놓여 있었죠. 태준은 그날도 여느 때처럼 장독대 뚜껑을 하나씩 열어 장의 상태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아들 재훈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아버지 계세요? 재훈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조금 떨리고 있었습니다. 태준은 무언가 중요한 말을 하러 온 것임을 직감했죠. 여기 있다. 무슨 일이냐? 재훈은 깊게 숨을 들이쉬고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태준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하지만 곧 다시 장뚜껑을 덮으며 담담하게 물었어요. 그래. 어떤 사람인데? 강민아라고 파인다이닝 레스토랑 셰프입니다. 정말 실력 있는 사람이에요. 재훈은 핸드폰을 꺼내 미나의 SNS를 보여줬습니다. 화려한 플레이팅의 요리 사진들이 가득했죠. 태준은 사진들을 천천히 넘겨봤습니다. 완벽한 기술, 세련된 감각. 하지만 그의 표정은 점점 굳어갔어요. 이 음식들에서 마음이 느껴지지 않는구나. 네, 무슨 말씀이세요? 요리는 기술이 아니야. 사람이지. 이 사진들은 눈은 즐겁게 하지만 마음을 채우지 못해. 재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미나를 한 번도 만나보지 않으시고 어떻게 그렇게 단정하세요? 그래, 만나보지. 언제 시간 되니? 하지만 태준의 눈빛은 이미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재훈은 아버지의 그 눈빛을 알고 있었죠. 이미 마음속으로 거절했다는 신호였습니다. 재훈이 돌아간 후 태준은 혼자 사랑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시선이 벽에 걸린 액자 하나에 머물렀어요. 20년 전 사진. 앞치마를 두른 채 환하게 웃고 있는 여인. 태준의 아내, 고 윤정숙이었습니다. 정숙은 요리사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손에서 나온 음식에는 특별한 힘이 있었죠. 가족을 향한 사랑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으니까요. 태준이 전국을 돌며 한식을 연구할 때 정숙은 늘 도시락을 싸주었습니다. 화려하지 않았지만 먹으면 힘이 나는 그런 음식이었죠. 여보, 제대로 먹고 다녀야 해요. 당신 몸이 한식의 미래잖아요. 정숙의 목소리가 태준의 귓가에 생생하게 들리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20년 전 정숙은 갑작스러운 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그녀는 태준의 손을 잡고 말했죠. 여보, 우리 재훈이 좋은 사람 만나 행복하게 해줘요. 요리만 하는 사람 말고 마음을 아는 사람. 그것이 정숙의 마지막 유언이었습니다. 태준은 아내의 사진을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당신 말이 맞았소, 여보.
나는 재훈이에게 당신 같은 사람을 찾아줘야 해. 화려한 기술만 가진 사람이 아니라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을. 그는 결심했습니다. 직접 확인하겠다고. 아들이 사랑한다는 그 여자가 정말 며느리로 합당한 사람인지. 다음 날부터 태주는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라핀 레스토랑 앞에서 멀리서 지켜봤죠. 그는 미나가 직원들에게 차갑게 명령하는 모습, 손님들에게는 완벽한 미소를 짓지만 주방에서는 얼음장 같은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역시 겉과 속이 다르구나. 태준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하지만 그때 한 가지 장면이 그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영업이 끝난 늦은 밤, 미나가 혼자 레스토랑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테이블 하나하나를 정성껏 닦고 장미꽃 한 송이씩을 꽃병에 꽂고 있었어요. 아무도 보지 않는데도 내일 오실 손님들 기분 좋으셨으면 좋겠다. 미나가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태주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완전히 차가운 아이는 아니로구나. 저 안에 뭔가 있어. 하지만 묻혀 있어. 겉으로는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그는 더 확실히 알고 싶었습니다. 표면이 아닌 진짜 미나의 마음을. 그날 밤 태주는 오랜만에 술을 한잔 했습니다. 그리고 아내의 사진을 보며 아내에게 말했죠. 여보, 우리 아들 재훈이 진심으로 사랑하는 아이라고 하니 내가 직접 들어가서 그 아이의 진짜 모습을 한번 보겠소. 만약 당신 같은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내가 직접 깨워주겠소. 이틀 후 태주는 가짜 이력서를 들고라 핀 레스토랑 주방의 설거지 알바로 지원했습니다. 이름은 김철수, 70세 독거노인. 생계형 알바라고 주민센터의 일자리 지원 프로그램을 통한 형식이었습니다. 면접을 본 지배인은 태준의 초라한 모습을 보고 코웃음을 쳤습니다. 할아버지, 주방 일이 쉬운 줄 아세요? 괜찮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태준은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명인으로서의 자존심은 잠시 내려놓기로 했어요. 그렇게 2024년 11월 5일 화요일, 한식명인 윤태주는 설거지 알바 김철수로 위장해 예비 며느리의 주방에 첫 출근을 하게 된 것입니다. 새벽 6시 라핀 주방. 주방은 전쟁터였습니다. 미나는 지휘관이었죠. 소스 온도 82도 유지해. 야채는 3mm 줄리엔 오차 허용 안 돼. 그녀의 주방에선 모든 것이 완벽해야 했습니다. 1g의 오차도 1초의 지연도 용납되지 않았죠. 직원들은 그녀의 실력에 감탄했지만 얼음장 같은 냉정함에 숨막혀 했습니다. 그때 허름한 작업복을 입은 노인이 조심스럽게 주방 문을 열었습니다. 저 오늘부터 일하게 된 김철수입니다. 미나는 고개도 돌리지 않고 차갑게 말했습니다. 설거지대 보이죠? 가서 대기하세요. 위생복 입고요. 머리망은 필수고. 네, 알겠습니다. 태주는 고개를 숙이고 설거지대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은 주방 구석구석을 관찰하고 있었어요. 식자재 보관 상태, 칼 관리, 직원들의 동선. 모든 것이 그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기술은 확실하구나. 하지만 마음은 어떨까? 태주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시험을 준비하기 시작했죠. 오전 8시 본격적인 오픈 준비가 시작됐습니다. 태주는 일부러 서툴게 행동했습니다. 설거지를 할 때도 물을 너무 많이 쓰고 그릇을 싸는 방법도 엉망으로 했죠. 아저씨,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젊은 보조 셰프가 다가와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처음이라. 아이고, 나이 드신 분 쓰면 안 되는데. 지배인님도 참. 바로 그때 태주는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가장 비싼 리모주 접시를 닦다가 일부러 손에서 미끄러뜨린 것입니다.
주방의 모든 소음이 멈췄습니다. 모든 시선이 태준에게 꽂혔죠. 미나가 불꽃 같은 걸음으로 다가왔습니다.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미나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분노로 타오르고 있었어요. 저 접시 하나에 30만 원인 거 몰라요? 첫날부터 이게 뭐예요? 태주는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물기를 제대로 못 닦아서 정말 죄송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연기였지만 완벽한 연기였습니다. 미나는 할 말을 잃은 듯 그를 노려봤습니다. 보조 셰프가 옆에서 속삭였어요. 셰프님, 첫날부터 저러면 안 되죠. 잘라야 되는 거 아니에요? 모두가 태준이 당장 해고될 거라 생각했죠. 그런데 미나의 시선이 깨진 접시 파편 옆 태준의 손으로 향했습니다. 미세하게 베인 상처에서 핏방울이 맺히고 있었어요. 순간 미나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분노가 조금씩 가라앉고 그 자리에 다른 감정이 스며들었죠. 다친 데는 없으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퉁명스러웠지만 그 안에는 아주 작은 온기가 섞여 있었습니다. 태주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미나가 자신의 손을 걱정스럽게 쳐다보고 있었어요. 괜찮습니다. 작은 상처예요. 미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의료함을 가지고 왔습니다. 손 내밀어 보세요. 그녀는 태준의 손을 소독하고 밴드를 붙여줬습니다. 동작은 빨랐지만 손길은 의외로 부드러웠어요. 다음부터는 조심하세요. 다치면 일도 못하잖아요. 그리고는 빗자루를 가져와 직접 파편을 쓸어 담기 시작했습니다. 보조 셰프가 황급히 말했습니다. 셰프님, 제가 할게요. 됐어. 내가 할게. 너는 야채 손질이나 계속해. 미나는 묵묵히 파편을 치웠습니다. 그리고 태준에게 말했죠. 됐으니까 가서 다른 그릇이나 마저 닦으세요. 근데 다음부턴 이런 일 없도록 조심하시고요. 물기는 완전히 닦고 미끄러우면 장갑 2개 껴요. 알겠어요? 네, 정말 죄송합니다. 태주는 설거지대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그의 입가엔 희미한 미소가 걸려 있었죠. 완전히 얼어붙은 아이는 아니었구나. 저 까칠함 속에 사람을 먼저 살피는 작은 불씨가 남아 있어. 첫 번째 시험 통과였습니다. 그날 저녁 미나는 태준에게 주방 위생관리 수칙 매뉴얼을 건넸습니다. 아저씨, 이거 정독하세요. 식자재별 세척법이랑 교차오염 방지 수칙이에요. 교차오염이요? 생선 씻은 도마로 야채 자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본 중에 기본이죠. 미나는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설거지도 순서가 있어요. 기름기 적은 것부터 시작해서 기름진 건 마지막. 물 온도는 60도 이상. 세제는 친환경 제품만 쓰고요. 태주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미나의 설명은 딱딱했지만 그 행동은 가르침이었습니다. 우리 주방에선 위생이 실력보다 중요합니다. 아무리 맛있어도 배탈 나면 끝이거든요. 태주는 매뉴얼을 받아들며 생각했습니다. 원칙을 중시하는구나. 나쁘지 않아. 하지만 아직은 부족해. 기술과 원칙만으론 진짜 요리사가 될 수 없지. 그는 다음 시험을 준비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태주는 여전히 서툰 알바생을 연기했죠. 하지만 조금씩 미나를 관찰해 나갔습니다. 그녀는 정말 완벽주의자였어요. 소스 온도 0.5도 차이도 용납하지 않았고 플레이팅에서 1mm라도 어긋나면 다시 하게 만들었죠. 하지만 태주는 알아챘습니다. 미나가 가끔, 아주 가끔 보이는 다른 모습을. 어느 날 점심시간 한 손님이 알레르기가 있다며 특별 요청을 했습니다. 땅콩 알레르기가 있어서요. 혹시 요리에 땅콩 기름 안 쓰시죠?
미나는 즉시 모든 메뉴판을 뒤져 확인했습니다. 네, 저희는 포도씨유만 씁니다. 대신 주방 전체를 한 번 더 점검할게요. 혹시 모를 교차 오염 방지를 위해서요. 그녀는 직접 주방으로 들어가 모든 조리도구를 재소독하고 해당 손님 요리는 완전히 분리된 공간에서 조리했죠. 태주는 그 모습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손님의 생명을 책임지는구나. 이건 진심이야. 그리고 그날 밤 두 번째 시험의 시간이 왔습니다. 밤 11시 만석이었던 레스토랑이 드디어 문을 닫았습니다. 직원들은 지쳐 있었어요. 냉장고에는 팔고 남은 최고급 채끝 등심 900g과 자투리 야채들이 남아 있었죠. 셰프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수 셰프가 물었습니다. 미나가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그거 다 버려요. 네. 이 고기 아직 완전 싱싱한데요? 내일은 못 써요. 신선도가 생명이니까. 원칙입니다. 수 셰프가 아깝다는 표정을 지었지만 미나의 대답은 칼 같았죠. 태주는 설거지를 하며 그 대화를 들었습니다. 속으로 한숨을 쉬었어요. 마음이 없는 요리사. 식재료의 귀함을 모르는구나. 역시 겉만 번지르르한. 그는 실망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기엔 아직 이른 때였죠. 직원들이 아쉬워하며 주방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아, 진짜 아까운데. 저 고기면 우리 저녁 3일은 먹겠다. 그러게. 버리는 거 볼 때마다 맘 아파. 바로 그때 미나가 갑자기 그 고기를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잠깐만. 모두가 의아한 표정으로 미나를 쳐다봤습니다. 미나는 말없이 팬에 불을 올렸습니다. 올리브유를 두르고 마늘을 볶기 시작했죠. 지글지글 고소한 마늘 향이 피곤한 주방에 퍼졌습니다. 그녀는 채끝 등심을 한 입 크기로 썰어 팬에 올렸어요. 남은 양송이 버섯, 파프리카, 양파도 함께 그리고 삶아둔 파스타 면을 넣고 볶았습니다. 5분 후 커다란 접시에 파스타가 수북이 담겼습니다. 미나는 그 접시를 테이블 위에 툭 내려놓으며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버리긴 아깝잖아. 다들 고생했는데 먹고 가요. 말은 차가웠지만 그 행동은 누구보다 따뜻했습니다. 직원들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죠. 와, 셰프님 감사합니다. 대박, 이거 진짜 비싼 고기 아니에요? 미나는 아무렇지 않게 대꾸했습니다. 손님한테 못 내놓는 거지. 먹기엔 충분하잖아. 어차피 버릴 거 빨리 먹어요. 식기 전에. 직원들은 감격해하며 파스타를 나눠 먹기 시작했습니다. 태준도 종이 접시에 한 접시를 받았어요. 그리고 포크로 파스타를 한 입 입에 넣는 순간 태준의 눈이 커졌습니다. 화려한 기교는 없었습니다. 미슐랭 레스토랑에서 내놓는 그런 예술 작품도 아니었어요. 하지만 깊은 맛이 있었습니다. 지친 사람을 위로하는 따뜻한 맛. 가족을 생각하며 만든 집밥의 맛. 마치 이건 아내의 맛이다. 태준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3년 전 세상을 떠난 아내 정숙. 그녀는 요리사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가족을 위해 정성껏 음식을 만들곤 했죠. 태준이 전국을 돌며 한식을 연구하느라 늦게 들어오는 날이면 냉장고에 남은 자투리 재료로 뚝딱 만들어주던 그 야식. 바로 이 맛이었습니다. 여보, 배고프죠? 이거 먹고 주무세요. 정숙의 목소리가 귓가에 들리는 것만 같았습니다. 태주는 자신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돈 받고 파는 음식보다 더 맛있구먼. 옆에 있던 직원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쵸? 셰프님 요리는 진짜 맛있어요. 근데 이렇게 직원한테 해주시는 거 진짜 오랜만이에요. 자주는 안 해주시나요? 아니요. 한 달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해요.
그것도 재료 남을 때만. 근데 오늘은 웬일로 이렇게 챙겨주시는지. 태주는 슬쩍 미나를 바라봤습니다. 미나는 직원들이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며 작게 미소 짓고 있었어요. 평소의 차가운 표정이 아닌 부드러운 미소였죠. 태주는 깨달았습니다. 이 아이 안에 따뜻한 마음이 살아있구나. 사람을 향한 진심이 단지 겉으로 드러내지 못할 뿐이야. 뭔가가 이 아이를 가로막고 있어. 그는 파스타를 천천히 음미하며 생각했습니다. 알겠어. 한 번 더 기회를 주겠어. 마지막 시험을. 그리고 그때 이 아이의 진짜 모습을 보겠어. 두 번째 시험. 통과였습니다. 그날 밤 직원들이 모두 퇴근한 후 미나는 혼자 레스토랑에 남았습니다. 손님들이 떠난 텅 빈 홀. 그녀는 테이블 위에 놓인 가게 임대료 고지서를 보며 깊은 한숨을 쉬었죠. 다음 달부터 임대료가 50%나 오른다는 통보였습니다. 또 올랐네. 언제까지 이렇게 쫓기듯 살아야 하는 거야. 그때 그녀의 눈앞에 15년 전의 풍경이 흐릿하게 떠올랐습니다. 작은 골목시장, 엄마 손 분식이라는 손글씨 간판이 걸린 작은 가게. 그곳은 15살 미나의 세상 전부였습니다. 어머니는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육수를 냈습니다. 멸치, 다시마, 양파. 정성껏 이 시간 동안 끓여 만든 육수였죠. 그 육수로 떡볶이를 만들고 라면을 끓이고 순대국을 끓였습니다. 우리 딸 학교 갔다 와. 엄마가 맛있는 거 해놓을게. 어머니는 늘 웃으며 미나를 배웅했습니다. 가게는 늘 손님으로 붐볐습니다. 동네 학생들, 직장인들, 노인들 모두가 엄마 손 분식을 찾았죠. 어머니는 돈 없는 학생들에게는 공짜로 떡볶이를 퍼주기도 했습니다. 괜찮아. 먹고 자라야지. 공부 열심히 해. 미나가 왜 공짜로 주냐고 물으면 어머니는 웃으며 말했죠. 음식은 마음이야, 우리 딸. 돈보다 사람이 먼저지. 하지만 세상은 정성만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미나가 고등학교 1학년 되던 해봄. 바로 길 건너편에 대기업 프랜차이즈 떡볶이 체인점이 들어섰습니다. 화려한 네온사인, 깔끔한 인테리어, 자극적으로 매운 소스. 손님들은 하나 둘 그쪽으로 옮겨갔습니다. 요즘 애들은 자극적인 맛을 좋아하나 봐. 인테리어도 저쪽이 깔끔하잖아. 우리 가게는 좀 낡았고. 어머니는 매일 밤 새로운 메뉴를 연구했습니다. 하지만 손님은 계속 줄어들었죠. 결국 은행 대출 이자조차 갚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2009년 12월 31일. 엄마 손 분식 마지막 영업일. 텅 빈 가게. 단 한 명의 손님도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테이블을 닦고 또 닦았어요. 이미 깨끗한 테이블을. 의미 없이. 미나는 그런 어머니의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엄마. 미나가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우리 떡볶이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데 왜 망한 거야? 어머니는 한참 동안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어깨가 작게 떨리고 있었죠. 그리고 돌아보지도 않은 채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음식은 마음인데 세상은 돈만 알아주는구나. 우리 딸.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안하다. 엄마가 무능해서 널 좋은 대학 보내주지도 못하고 미안하다. 그날 밤 어머니는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방문 틈새로 새어나오는 흐느낌 소리를 들으며 미나도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었죠. 그 한탄과 눈물이 15살 미나의 가슴에 칼처럼 박혔습니다. 미나는 고개를 흔들어 회상에서 벗어났습니다. 텅 빈 레스토랑. 그녀는 주먹을 꽉 쥐었죠. 엄마, 나는 엄마처럼 살지 않을 거야.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마음만으론 안 돼. 실력과 성공, 완벽함만이 살아남는 거야.
나는 반드시 성공해서 증명해 보일 거야. 엄마 같은 사람도 행복할 수 있다고. 미나의 완벽주의는 상처받지 않기 위한 단단한 갑옷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무너지는 걸 다시는 보지 않기 위한 필사적인 몸부림이었죠. 하지만 그 갑옷은 너무 무거웠습니다. 그녀 자신도 숨쉬기 힘들 정도로. 미나는 불을 끄고 레스토랑 문을 잠갔습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볼을 때렸죠. 그녀는 혼자 집으로 걸어갔습니다. 외로운 뒷모습이었어요. 마치 15년 전 폐업한 가게 문을 닫던 어머니의 뒷모습처럼. 2024년 12월 10일 금요일 저녁 6시 레스토랑에 전운이 감돌았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어요. 국내 최고의 음식 평론가 미스터 K가 예고 없이 방문한다는 소식이 들렸거든요. 지배인이 주방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셰프님, 미스터 K가 7시에 예약하셨대요. 미나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확실해요? 네. 비서가 직접 전화했어요. 완전 긴장 타고요. 미스터 K. 그의 칼럼 한 줄에 레스토랑의 명운이 갈렸습니다. 좋은 평가를 받으면 예약이 폭주하지만 나쁜 평가는 곧 폐업을 의미했죠. 미나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전 직원 집합, 주방 직원들이 모였습니다. 태준도 설거지를 멈추고 귀를 기울였어요. 미나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더 날카로웠습니다. 오늘 실수하는 사람, 내일부터 안 봐요. 모든 요리는 제가 최종 체크합니다. 플레이팅 0.1mm 오차도 허용 안 돼요. 알겠죠? 네, 셰프님. 직원들의 대답에도 긴장이 묻어났습니다. 저녁 7시 정각. 입구에 고급 세단 한 대가 섰습니다. 50대 중반의 남자가 내렸어요. 깔끔한 정장에 명품 시계. 미스터 K였습니다. 지배인이 허리를 90도로 굽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귀한 발걸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약석으로 안내해 주시죠. 미스터 K의 목소리는 차갑고 무뚝뚝했습니다. 주방에서는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코스 요리 시작. 미나는 첫 번째 에피타이저부터 완벽을 추구했습니다. 연어 타르타르, 케이퍼 정확히 7알, 디립 3장, 레몬 제스트 2g. 플레이팅 다시. 연어가 2mm 삐져나왔어요. 보조 셰프가 황급히 수정했습니다. 첫 번째 요리가 나갔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모든 코스가 완벽하게 진행됐어요. 그리고 드디어 메인 디쉬 차례. 오늘의 메인은 트러플 오일을 곁들인 한우 등심 스테이크였습니다. 이 요리의 핵심 식재료는 자연산 송이버섯, 1kg에 150만 원이나 하는 귀한 식재료였죠. 미나는 직접 송이를 슬라이스하기 시작했습니다. 칼날이 송이를 정확히 3mm 두께로 잘라냈어요. 1점, 2점, 3점. 보조, 송이 나머지 가져와요. 네. 보조 셰프가 냉장고에서 송이를 꺼내려는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설거지대에서 물을 받던 태준이 갑자기 발을 헛디뎠습니다. 태준의 몸이 휘청거렸어요. 그리고 그가 쓰러지며 손이 작업대를 쳤습니다. 작업대 위에 있던 송이버섯 보관 용기가 바닥으로 떨어졌죠. 송이버섯이 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먼지가 묻고 일부는 부서지고 더 이상 쓸 수 없는 상태가 되었어요. 주방이 얼어붙었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였죠. 미나가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어요. 지금 뭐 한 거예요? 미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분노를 간신히 억누르는 목소리였죠. 태주는 바닥에 무릎을 꿇고 송이를 주우며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미끄러져서. 지금 미안하다고 해결될 문제예요? 저거 1kg에 150만 원짜리예요.
지배인이 황급히 달려왔습니다. 셰프님, 어떡합니까? 메인 디쉬를 못 내보내는 건가요? 예비 송이는요? 그게 오늘 쓸 분량만 주문했어요. 추가 물량은 없고요. 다른 버섯은요? 양송이랑 표고 버섯은 있는데 미나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메인 디쉬를 못 내보내면 미스터 K의 평가는 최악이 될 거예요. 레스토랑은 끝장이었죠. 지배인이 미나의 귀에 속삭였습니다. 셰프님, 비상용으로 얼려둔 양식송이 있잖아요. 그건 향이 절반도 안 돼요. 그래도 솥으로 덮으면 모를 겁니다. 유혹적인 제안이었습니다. 양식송이를 자연산처럼 속여서 내보내면 손님은 모를 수도 있었어요. 특히 트러플 오일의 강한 향이 송이 향을 가려줄 테니까요. 모두가 미나만 쳐다봤습니다. 태준도 바닥에 무릎 꿇은 채 그녀를 올려다봤어요. 눈빛에 기대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어떤 선택을 할까? 5초가 영원처럼 길었습니다. 미나는 눈을 감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음식은 마음이야, 우리 딸. 그리고 다른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세상은 돈만 알아주는구나. 미나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지배인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안 됩니다. 셰프님, 손님을 속일 순 없어요. 그건 요리사가 아닙니다. 미나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호했습니다. 지배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그럼 메인 디쉬는 어떻게 하시려고요? 못 내보내죠. 그럼 평가는요? 감수해야죠. 미나는 요리사 가운을 벗었습니다. 제가 직접 사과드릴게요. 그녀는 주방을 나가 홀로 걸어갔습니다. 직원들은 멍하니 그 뒷모습을 바라봤죠. 태주는 바닥에 무릎 꿇은 채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주 작게 통과했구나. 미나는 미스터 K의 테이블 앞에 섰습니다. 미스터 K는 와인잔을 들고 있다가 그녀를 올려다봤어요. 오너 셰프시군요. 네, 강미나입니다. 미나는 깊게 허리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고객님. 무슨 일입니까? 주방의 실수로 오늘 메인 디쉬를 제공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미스터 K의 눈썹이 치켜 올라갔습니다. 실수라면? 핵심 식재료인 자연산 송이가 오염되었습니다. 미나는 계속 말했습니다. 대체 식재료로 요리할 수는 있지만 그건 손님을 기만하는 일입니다. 저는 그럴 수 없습니다. 미스터 K는 와인잔을 내려놓았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오늘의 식사 비용은 전액 저희가 책임지겠습니다. 미나는 다시 한번 깊게 허리를 숙였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주변 테이블의 손님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기, 저 유명한 평론가 아니에요? 메인 디쉬를 못 내놓는다고? 대박. 미나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고개는 숙인 채였죠. 미스터 K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주방으로 돌아가시죠, 셰프님. 네. 제가 먹고 싶은 건 화려한 메인 디쉬가 아닙니다. 정직한 셰프의 요리예요. 미나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미스터 K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메인 디쉬 없이 코스를 마무리하세요. 대신 디저트에 당신의 진심을 담아주시면 됩니다. 고객님, 어서 가세요. 디저트가 기대되는군요. 미나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미나는 주방으로 뛰어갔습니다. 직원들이 놀란 표정으로 그녀를 맞이했어요. 셰프님, 어떻게 됐어요? 디저트 준비해요. 최고로. 미나는 눈물을 닦으며 웃었습니다. 처음으로 진심 어린 미소였죠. 그날 밤 11시. 영업이 끝나고 레스토랑은 초상집 분위기였습니다.
직원들은 모두 최악의 상황을 예상하고 있었죠. 내일 아침이면 미스터 K의 혹평이 쏟아질 거라고. 우리 다 잘리는 거 아니에요? 레스토랑 문 닫는 거 아냐? 미나는 텅 빈 주방에 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조리대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어요. 서울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어두웠습니다. 내가 잘한 걸까? 아니면 모든 걸 망친 걸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재훈이었어요. 미나야, 괜찮아? 응, 괜찮아. 오늘 미스터 K 왔다며? 어떻게 됐어? 미나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죠. 잘 모르겠어. 근데 재훈아. 응? 나 후회는 안 해. 재훈은 전화기 너머로 웃었습니다. 그럼 된 거야. 사랑해, 미나야. 푹 쉬어. 응, 고마워. 전화를 끊고 미나는 다시 혼자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눈을 감았어요. 내일이 두려웠지만 이상하게 마음은 편안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2024년 12월 11일 토요일 미나는 평소보다 늦게 일어났습니다. 오전 9시 핸드폰을 확인했죠. 88건의 부재중 전화, 152개의 문자 메시지. 뭐야 이게. 손이 떨렸습니다. 나쁜 예감이 들었어요. 첫 번째 문자를 열었습니다. 지배인이었죠. 셰프님, 대박났어요. 미스터 K 칼럼 보셨어요? 미나는 황급히 포털 사이트를 검색했습니다. 그리고 눈이 커졌어요. 대한민국 모든 언론사 푸드 섹션 1면 미스터 K의 칼럼으로 도배되어 있었습니다. 제목은 미나는 손을 떨며 기사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어젯밤 나는 망가진 송이버섯보다 더 귀한 것을 맛보았다. 그것은 셰프의 정직함이라는 최고의 양념이었다. 기술은 흉내낼 수 있어도 원칙을 지키는 용기는 아무나 가질 수 없다. 강민아 셰프는 메인 디시 없이 코스를 마무리하는 굴욕을 감수했다. 하지만 그 선택이 오히려 그녀의 진정성을 증명했다. 마지막 디저트는 단순한 크렘 브릴레였다. 하지만 그 안에는 손님을 속이지 않겠다는 셰프의 자존심이 녹아 있었다. 나는 어제 한국 요리의 미래를 보았다. 별점 5점 만점. 미나는 핸드폰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어요. 거짓말. 이게 진짜야? 다시 기사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꿈이 아니었어요. 핸드폰이 또 울렸습니다. 이번엔 지배인이었죠. 셰프님, 예약 폭주했어요. 한 달치가 30분 만에 마감됐어요. 정말요? 네. 그리고 방송국에서 연락 왔어요. 인터뷰 요청이요. 미나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정직했을 뿐인데 이런 결과가, 원칙을 지켰을 뿐인데 오히려 성공이. 그녀는 소파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행복한 눈물이었어요. 하지만 미나의 머릿속에는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설거지 아저씨 김철수. 송이를 떨어뜨린 바로 그 사람. 아저씨 괜찮으실까? 오늘 실수하면 내일 안 보겠다고 했던 말이 마음에 걸렸어요. 미나는 황급히 옷을 갈아입고 레스토랑으로 향했습니다. 오전 11시 레스토랑 도착. 주방에는 이미 직원들이 모여 있었어요. 모두 환호하고 축하하고 있었죠. 셰프님, 축하드려요. 대박이에요, 진짜. 미나는 어색하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그리고 주변을 둘러봤어요. 저기, 김철수 아저씨는요? 직원들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아, 그 할아버지요. 어제 일 있고 나서 안 오셨어요. 연락은 돼요? 전화도 안 받으시고. 미나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아저씨, 미안해요. 쟤 때문에.
그녀는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원칙을 지킨 건 자신인데 피해는 아저씨가 받은 거였으니까요. 제가 찾아뵙겠어요. 주소 알죠? 네, 이력서에 있어요. 미나는 이력서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주소를 보는 순간 미나는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부암동? 이 동네 엄청 비싼 동네 아니에요? 맞아요. 저도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혹시 쪽방촌인가? 미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일단 가보자. 오후 2시 부암동. 미나는 택시에서 내렸습니다. 주소를 확인하며 골목길을 걸어갔죠. 한옥들이 즐비한 고급 주택가였습니다. 여기가 맞나? 그때 눈앞에 커다란 한옥이 나타났어요. 기와 지붕이 웅장했습니다. 대문에는 현판이 걸려 있었어요. 미나는 숨이 멎었습니다. 윤태준? 설마 그 윤태준? 한식의 명인, 무형문화재, 대한민국 요식업계의 대부. 말도 안 돼. 하지만 주소는 정확히 이곳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미나는 떨리는 손으로 초인종을 눌렀어요. 잠시 후 대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나타난 사람은 재훈이었습니다. 미나야, 여길 어떻게 온 거야? 재훈 오빠? 여기가 오빠 집이었어? 응. 아버지 댁이야. 근데 갑자기 왜? 미나는 이력서를 보여줬습니다. 우리 레스토랑 설거지 아저씨가 여기 주소로 되어 있어서 재훈의 표정이 묘하게 변했습니다. 설거지 아저씨? 응. 김철수 아저씨인데 혹시 알아? 재훈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들어와, 미나야. 설명해 줄게. 미나는 영문도 모른 채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마당에는 수십 개의 장독대가 정렬해 있었습니다. 그 앞에 한 남자가 서 있었어요. 한복을 단정하게 입은 노인. 하지만 그 얼굴은 김철수 아저씨? 미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노인이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설거지대에서 보던 그 서툰 노인이 아니었어요. 카리스마 넘치는 눈빛, 품격 있는 자세, 한식명인 윤태준이었습니다. 어서 오게, 미나 셰프. 태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위험이 있었습니다. 미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아저씨가, 아니, 명인님이, 앉게, 차나 한잔 하세. 태준은 평상으로 안내했습니다. 미나는 다리가 풀려 거의 주저앉듯 앉았죠. 재훈이 차를 내왔습니다. 미나는 손을 떨며 찻잔을 받았어요. 이게 대체 무슨 일이에요? 태준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미안하네, 이런 식으로 만나서. 명희님이 왜 우리 레스토랑에 자네를 시험하려고 했지. 그 한마디에 미나의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시험이요? 그렇네. 재훈이가 자네와 결혼하고 싶다고 했을 때 솔직히 반대했어. 태준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자네 SNS를 봤지. 화려한 플레이팅, 완벽한 레시피, 기술은 대단했어. 하지만 마음이 느껴지지 않았어. 미나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요리는 기술이 아니네. 사람이지. 그래서 직접 확인하고 싶었어. 자네의 진짜 모습을. 태준은 미나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설거지 아저씨로 변장하고 자네 주방에 들어간 거야. 처음부터 계획이었던 거예요? 그렇네. 미나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접시를 일부러 깨뜨린 것도, 송이를 떨어뜨린 것도 모두 시험이었네. 태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첫 번째 시험은 존중이었어. 자네는 화를 냈지만 다친 곳은 없냐고 먼저 물어봤지. 두 번째는 진심. 남은 식재료를 버리라고 했지만 결국 직원들을 위한 음식을 만들었어. 미나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 파스타를 먹는 순간 알았네. 자네 안에 따뜻한 마음이 살아있다는 걸. 마치 가족을 위해 정성껏 음식을 만드는 어머니 같은 마음이. 세 번째는 원칙. 자네는 손님을 속이지 않았어. 레스토랑의 명운이 걸린 순간에도 태준의 눈가도 촉촉해졌습니다. 자네는 통과했네. 미나 셰프. 세 가지 시험 모두. 명희님. 아니, 이제 날 아버지라고 부르게. 미나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재훈이 옆에 앉아 미나의 어깨를 안아줬습니다. 미안해, 미나야. 나도 아버지 계획을 어제야 알았어. 태준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어요. 미나 셰프, 사실 나는 자네를 조사했네. 미나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조사요? 그렇네. 자네가 왜 그렇게 완벽주의자가 되었는지 궁금했거든. 태주는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래서 자네의 과거를 찾아봤지. 그리고 알게 됐어. 태준이 미나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자네 어머니 강순희 씨에 대해서. 미나는 숨을 멈췄습니다. 엄마를요? 그렇네. 엄마 손 분식을 운영하셨던 분. 15년 전에 폐업하셨지. 어떻게 그걸? 나는 한식 명인이네. 전국의 작은 식당들, 특히 진심으로 요리하는 곳들은 다 기억하지. 태준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습니다. 자네 어머니 가게를 아는 이유는 간단하네. 소문이 났었거든. 돈은 못 버는데 손님들이 우는 식당이라고. 손님들이 운다고요? 그렇네. 맛있어서가 아니라 따뜻해서. 태준이 계속 말했습니다. 나도 한번 가봤었지. 자네 어머니 가게가 문 닫기 1년 전쯤. 우연히 그 동네를 지나다가 미나는 놀란 표정으로 태준을 쳐다봤어요. 정말요? 그렇네. 작은 가게였어. 10평도 안 되는. 손님도 몇 명 없었고. 하지만 자네 어머니의 모습이 인상적이었네. 태준은 그때를 떠올렸습니다. 한 학생이 돈이 모자란다고 했어. 자네 어머니는 웃으며 말씀하셨지. 괜찮아. 나중에 성공하면 갚으렴. 공부 열심히 하고. 미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혼자 오신 할머니께는 반찬을 더 담아주시며 그러시더군. 할머니, 집에 가서도 드세요. 혼자 사시면 끼니 거르시잖아요. 엄마, 나는 그 모습을 보며 알았네. 저분은 장사가 아니라 사랑을 하고 계시는구나. 태준이 미나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가게 문 닫는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정말 안타까웠어. 하지만 동시에 알고 있었지. 자네 어머니는 실패한 게 아니라는 걸. 미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미나 셰프, 자네 어머니는 돈은 못 버셨을지 몰라도 사람들의 마음에는 성공하셨네. 무슨, 내가 그 후로도 가끔 그 동네를 지나갔거든. 폐업하고 나서도. 태준의 목소리가 따뜻했습니다. 그 가게가 있던 자리 앞에 사람들이 종종 서 있더군. 추억에 잠긴 표정으로. 한 중년 남자는 그 자리에서 한참을 서 있다가 고개를 숙이고 가더군. 나중에 알았지. 그 사람이 10년 단골이었다는 걸. 정말요? 그렇네. 또 어떤 대학생은 친구에게 말하더군. 여기가 내가 말한 그 떡볶이 집인데 사장님이 나한테 장학금처럼 밥을 주셨어. 덕분에 공부할 수 있었지. 미나는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엄마. 태준이 계속 말했습니다. 미나 셰프, 자네 어머니는 수십 아니 아마 수백이 넘는 사람들의 인생을 바꾸셨네. 떡볶이 한 그릇으로. 그게 진짜 성공일세. 돈을 버는 것보다 훨씬 더 큰. 미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울었습니다.
태준이 미나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런데 말일세, 미나 셰프. 네. 자네는 어머니와 정반대로 가고 있었어. 미나는 태준을 쳐다봤습니다. 자네 어머니는 마음은 있었지만 기술과 경영이 부족했네. 그래서 가게가 문을 닫았고, 하지만 자네는 기술은 완벽하지만 마음을 잃어가고 있었어. 미나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자네가 완벽주의자가 된 이유를 알겠네. 어머니처럼 실패하고 싶지 않았던 거지. 어머니가 가난하게 사는 걸 보며 자란 자네로서는 당연한 선택이었어. 네, 맞아요. 하지만 그러다 보니 정작 가장 중요한 걸 잃을 뻔했네. 뭔가요? 바로 어머니가 가지셨던 그 따뜻한 마음일세. 태준이 미나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다행히 자네 안에 아직 그 마음이 살아있었어. 완전히 잃어버리지 않았더군. 정말요? 그렇네. 직원들을 위해 파스타를 만들 때, 손님을 속이지 않겠다고 했을 때, 그때 자네 어머니가 보였어. 미나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태준이 미나의 두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제 자네가 할 일은 명확하네. 뭔가요? 어머니의 따뜻한 마음과 자네의 완벽한 기술을 합치는 거야. 그럼 진짜 완벽해질 거네. 어머니처럼 사람들의 마음을 얻으면서도 자네처럼 성공할 수 있어. 미나는 울먹이며 물었습니다. 그럴 수 있을까요? 물론이지. 이미 자네는 그 길을 걷고 있었네. 어제 미스터 K 앞에서 보여준 것처럼. 태준이 미나를 일으켜 세워 안아주었습니다. 이제 정식으로 우리 며느리로 인정하네. 환영하네, 미나야. 아버님. 미나는 태준을 꼭 안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엄마에 대해 알려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태준도 미나를 토닥여 주었습니다. 자네 어머니도 기뻐하실 거네. 딸이 이렇게 훌륭한 요리사가 됐으니. 재훈도 두 사람을 안아줬습니다. 세 사람은 장독대 앞에서 한참 울었어요. 하지만 행복한 눈물이었습니다. 오래도록 닫혀있던 미나의 마음이 드디어 열렸습니다. 어머니에 대한 오해가 풀리고 자신의 길을 찾은 순간이었죠. 완벽한 기술과 따뜻한 마음. 이 두 가지를 모두 가질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은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따뜻한 가족을 만난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그날 저녁 태준의 집에서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태준이 직접 한정식을 차렸어요. 미나도 함께 주방에서 도왔죠. 아버님, 이 장은 직접 담그신 거예요? 그렇네. 5년 묵은 된장일세. 맛 좀 봐. 미나는 한 숟가락 떠서 맛봤습니다. 깊고 구수한 맛. 그리고 시간이 만든 풍미. 정말 대단하세요. 기술이 아니야. 시간과 정성이지. 태준은 웃었습니다. 식탁에는 소박한 음식들이 차려졌습니다. 된장찌개, 김치, 두부구이, 나물 반찬. 화려하지 않았지만 정성이 가득했어요. 이게 진짜 한식일세. 화려하지 않아도 마음이 담기면 최고지. 미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식사 후 태준이 제안했습니다. 미나 셰프, 나와 함께 메뉴 하나 만들어 보지 않겠나? 정말요? 그렇네. 자네의 현대적 기술과 내 전통 방식을 합치면 멋진 게 나올 것 같은데. 미나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님. 대신 조건이 하나 있네. 네. 자네 어머니의 떡볶이 레시피를 기억해내서 레스토랑 메뉴로 만들게. 미나는 눈물이 또 났습니다.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핀 레스토랑이 달라졌습니다. 겉모습은 같았지만 속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제일 먼저 바뀐 건 메뉴였습니다. 미나는 새로운 메뉴를 추가했습니다. 엄마의 마음 떡볶이 -25,000원.
윤태준 명인과 강민아 셰프의 콜라보레이션. 고급 레스토랑의 떡볶이라니. 직원들은 처음엔 놀랐죠. 셰프님 진심이세요? 응, 진심이야. 미나는 주방에서 떡볶이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프랜차이즈 떡볶이가 아니었어요. 어머니가 만들던 떡볶이의 맛을 기억해내고 거기에 자신의 기술과 태준 명인의 전통을 더한 것이었습니다. 떡은 직접 만든 쌀떡, 찰기와 쫄깃함을 동시에, 고추장은 태준 명인의 5년 묵은 고추장과 현대적 소스의 블렌딩, 야채는 제철 유기농만 사용, 완벽한 기술 전통의 깊이, 어머니의 마음. 첫 손님이 주문했습니다. 중년 부부였어요. 떡볶이요? 여기 파인다이닝인데 신기하네. 미스터 K가 극찬한 메뉴래요. 꼭 먹어보래요. 떡볶이가 나갔습니다. 하얀 도자기 접시에 예술처럼 담긴 떡볶이. 고급스러운 비주얼이었지만 마음은 따뜻했어요. 손님이 한 입 드셨습니다. 표정이 변했습니다. 이게 부인도 드셨죠? 여보, 이거 어렸을 때 먹던 그 맛이야. 맞아. 엄마가 해주시던 떡볶이 맛이야. 근데 훨씬 더 깊고 세련됐어. 두 분은 눈물을 흘리며 드셨어요. 맛있다. 정말 맛있어. 그런데 왜 눈물이 나지? 미나는 주방에서 그 모습을 봤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아, 이거구나. 요리의 진짜 의미가. 엄마가 하시던 게 바로 이거였구나. 입소문이 났습니다. 라핀 가면 떡볶이 꼭 먹어야 해. 고급 레스토랑인데 떡볶이가 제일 맛있대. 먹으면 옛날 생각나서 눈물 난대. 예약이 3개월치까지 꽉 찼습니다. 하지만 미나는 다른 메뉴도 바꿨어요. 이제 레시피만 보는 게 아니라 사람을 봤습니다. 스테이크를 만들 때도 손님을 생각했죠. 오늘 날씨는 어떤가? 저 손님은 어떤 기분일까? 숫자만 보는 게 아니라 마음을 담았습니다. 손님들이 느꼈어요. 오늘 음식 특히 맛있는데? 셰프님이 뭔가 달라지신 것 같아요. 예전엔 완벽했는데 이젠 따뜻해요. 직원들도 달라졌습니다. 미나가 달라지니까 주방 분위기가 부드러워졌죠. 수진 씨, 오늘 고생 많았어요. 이거 드세요. 미나는 남은 식재료로 직원 식사를 정성껏 만들어줬어요. 우와, 셰프님, 감사합니다. 이제 매일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응, 우리가 가족이잖아. 미나는 웃었습니다. 진심 어린 미소였죠. 태준 명희는 일주일에 2번 레스토랑에 와서 자문을 해줬습니다. 미나야, 이 소스에 우리 된장 조금 넣어봐. 오, 깊이가 확 살아나는데요? 그렇지? 전통과 현대의 만남일세. 함께 요리하는 시간이 행복했습니다. 미나에게는 아버지가, 태준에게는 딸이 생긴 기분이었어요. 6개월 후, 2025년 6월, 여름이 왔습니다. 라피는 미슐랭 가이드에서 별 2개를 받았어요. 평가 코멘트를 읽었습니다. 완벽한 기술과 따뜻한 마음이 공존하는 곳. 음식에서 사랑이 느껴진다. 특히 엄마의 마음 떡볶이는 이 레스토랑의 철학을 보여준다. 미나는 울었어요. 하지만 행복한 눈물이었죠. 그날 저녁 특별한 손님이 왔습니다. 할머니 한 분이었어요. 떡볶이 하나 주세요. 미나는 정성껏 떡볶이를 만들어 내드렸습니다. 할머니가 한 입 드시고 눈물을 흘리셨어요. 이거 순희 씨 맛이네. 미나는 깜짝 놀랐습니다. 혹시 저희 어머니 아세요? 응, 20년 단골이었어. 엄마 손 분식. 할머니가 미나의 손을 잡았어요. 사장님 딸이구나. 어머니 똑 닮았네. 감사합니다. 어머니는 돈은 못 버셨지만 우리 마음은 부자로 만들어 주셨어.
그걸 잊지 말렴. 할머니가 웃으셨어요. 그리고 너는 두 가지를 다 가졌구나. 실력도 마음도. 어머니 자랑스러워 하실 거야. 그날 밤 미나는 어머니 영정 앞에 섰습니다. 레스토랑 한쪽에 작게 마련한 추모 공간이었어요. 엄마, 나 이제 알았어. 엄마는 실패한 게 아니었어. 성공했어. 사람들 마음에. 나도 이제 엄마처럼 할게. 마음으로 요리할게. 그러면서도 성공할게. 봄이 다시 왔습니다. 미나와 재우는 결혼했어요. 결혼식은 라핀 레스토랑에서 열렸습니다. 소박하지만 따뜻한 결혼식이었죠. 하객들에게 미나가 직접 만든 요리를 대접했습니다. 물론 엄마의 마음 떡볶이도 있었어요. 태준 명인이 신랑에게 말했습니다. 재훈아, 좋은 사람 만났다. 평생 아껴라. 네, 아버지. 태준이 이번엔 미나에게 다가왔습니다. 미나야, 네, 아버님. 자네가 그날 밤 보여준 선택. 그게 진짜 요리사였네. 미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님 덕분입니다. 저를 깨워주셔서 감사해요. 태준도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아니야. 자네 안에 원래 있던 거야. 어머니가 물려주신 마음이. 두 사람은 포옹했습니다. 결혼식장은 행복한 웃음소리로 가득했어요. 라피는 드디어 미슐랭 3스타를 받았습니다. 대한민국 최초의 한식 퓨전 3스타 레스토랑. 하지만 여전히 가장 인기 있는 메뉴는 엄마의 마음 떡볶이였습니다. 어느 봄날 오후, 미나는 태준과 함께 어머니 산소에 갔습니다. 꽃을 놓고 절을 했어요. 엄마, 나 3스타 받았어. 근데 엄마 덕분이야. 태준도 함께 절을 했습니다. 순희 씨, 따님 훌륭하게 키우셨습니다. 자랑스러워 하십시오. 바람이 불었습니다. 벚꽃잎이 흩날렸어요. 마치 어머니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잘했어, 우리 딸. 정말 잘했어. 미나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다짐했어요. 내일도 모레도 평생 완벽한 기술로 따뜻한 마음으로 요리하겠다고. 그게 어머니가 보여주신 진짜 요리니까. 그게 태준 명인이 일깨워준 진짜 행복이니까. 주방으로 돌아가는 길. 미나는 재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고마워, 재훈아. 그리고 아버님께도 정말 감사해. 우리가 가족이잖아. 두 사람은 웃으며 걸었습니다. 따뜻한 봄바람이 두 사람을 감쌌어요. 새로운 계절이 시작되었습니다. 미나의 인생에도, 레스토랑에도, 그리고 그녀가 만드는 모든 요리에도 완벽한 기술과 따뜻한 마음이 하나가 된 새로운 계절이.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요리는 기술이지만 진짜 맛은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 숫자보다 중요한 건 사람이라는 것. 그리고 때로는 실패처럼 보이는 게 다른 방식의 성공일 수 있다는 것. 미나의 어머니는 돈은 못 벌었지만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바꿨습니다. 그게 진짜 성공이었어요. 그리고 윤태준 명의는 며느리를 시험했지만 결국 그녀를 깨워주었습니다. 때로는 시험이 선물이 되기도 하죠. 여러분도 오늘 누군가에게 따뜻한 마음 한 그릇 대접해 보세요. 그게 가장 맛있는 요리일지도 모릅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전해주세요. 더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